오늘 제가 지난 학기에 저희가 수업 커리큘럼 짤 때 김상철 교수님께서 밖에서 활동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데 우리 수업에도 교양하고 강과목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제가 아까 잘못 말씀하신 17학원을 운영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한 7년 동안 26년 동안 아이들만 가르치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26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90년도 같은 경우는 뭐 샌드, 모래 밴드 샌드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에서 거의 최초로 제가 샌드 수업을 만들어서 대구백과점에서 한 4, 5년을 강의를 했고 친구랑 미술과 출신 친구랑 그림하라는 공간발달 미술교육 그림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백화점 영남 지역에 대구까지도 선생들을 교육시켜서 파견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상호백화점, 홈플러스 그 강의가 한 4, 5년간 굉장히 저희들이 완판되는 엄마랑 아기랑 수업으로 교재랑 수업 내용이 정말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돈은 참 많았는데 배짱 말라가지고 그때같이 지금 사진을 보면 못생겼을 때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밤에 입시하러 중학생 애들 집에 차량으로 내려줄 때까지 제가 11시까지 아침 눈 떠서 밤 11시까지 학원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사회활동을 막 하면서 학원도 정리한 17년 전 하던 걸 정리하고 난 이후부터 바깥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또 그런 계기가 우리 라이언상사 박 교수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외식 프랜차이즈 1기도 제가 수료를 했었고 그래서 그 학교의 경남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인연이 됐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짜면서 약간 쓰레기도 하고 약간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해서 미술 수업을 전달해 드릴까. 왜냐면 그림은 그리는 사람들만 어떤 전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늘 어렵습니다. 근데 저 또한도 현대미술이라든지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 기념미술 이런 것들이 다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전형 그림과 관련 없던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수업을 짜는 게 한 몇 달 동안 참 힘들었어요. 한 2달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제가 요 파워 포인트랑 영상을 다 제작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제 아버지께서 조천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게 미술 수업이 너무 방대하고 넓다 보니 이제 영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수업은 하나하나 제가 영상이랑 함께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셀카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셀카 찍는 걸 좋아해서 제 사진을 몬천지에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저희 수업했던 걸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자신적인 한 번씩 공유해서 퍼나르기도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이 영상들을 누군가가 그려가지라는 게 좀 싫어서 제 얼굴을 군데군데 막 이렇게 숨겨두어야 누군가가 퍼가지고 김나은이한테서 퍼왔구나라는 걸 흔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고요. 자, 이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프로필을 제 작곡입니다.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쁘다. 지금 사기네. 너무 좋다 이거. 저는 어릴 때부터 컬러가 굉장히 짙은 정자였거든요. 색감이 좋다라고 주변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컬러가 많이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19년도 팬데믹 때 수혜자였던 게 2020년도에 경남도 경찰청 초대로 제가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2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붓을 제가 5살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붓을 단 한 번도 나한테 놓은 적은 없는데 제 작품을 위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게 6, 7년 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2020년도에 제 첫 개인전을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전으로 광역인 경찰청 창원에 있죠. 거기 안에서 제가 초대받아서 전시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득이 됐던 게 작가들이 첫 데뷔를 하면서 초대전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 초대전을 하고 나면 초대전은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갤러리, 팜플렛,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심지어 제가 광역이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김나은 작가 치면 나옵니다. 경찰청에서 어디에서 신문기사 전체를 다 내주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사서 광고를 부담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제 그림들은 일단 지금 프로필 얘기합니다. 제 그림들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좀 잠시 얘기해 주셨듯이 물고기가 모토고요. 제가 친정 자란 곳이 선천포라서 그런지 저는 물고기 생선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물고기가 가진 의미들이 좋아가지고 제 그림 모토가 물고기 눈 아이입니다. 물고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곳이 바다가 아닌 우주 스페이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의 열정이 넘치는 곳이면 그것 같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물고기 눈속에 보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랑 잔잔한 소소한 행복들이 담겨있어요. 초창기에는 작은 행복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가 50 넘어들다니까 소소한 그냥 작은 차, 집 한 집, 그냥 내가 발을 붙일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 눈속에 작은 집들과 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는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이 원래 다른 그림들도 제가 있는데 사진에 나오는 그림들은 제가 개인전할 때 찍었던 사진 말고는 작은 그림들은 거의 판매가 돼버려가지고 제 그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를 막 참겠고요. 지금도 보시면 잠시만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술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그림을 뭐 배우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술에 입문하기 전에 저희가 그림을 알기 전에 작가들이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하기 전에 제가 2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왔던 미술 수업들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학원하는 동안은 학원생들이 저도 항상 100명이 넘다 보니까 막 애들 돌리고 사진 찍고 할 여력이 없었어요. 대신 제가 백화점 강의를 다니면서 문화센터 강의를 5년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파워블로그, 인플루언서랑 파워블로그였거든요. 엄마들한테 그때도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사진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화를 시켜서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수업했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은 지금 보니까 확실히 세월이 변해서 지금 화질이 좋은데 핸드폰도 화질이 좋은데 그 당시에 DSLR로 찍었던 사진들도 지금 꺼내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그 남아있는 사진들도 사실 보기가 막 그렇게 막 색깔이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입문하기 전에 아동미술로 시작하는 우리 꼬맹이들 제가 요 최근 5, 6년간, 7년간 아이들 수업했던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업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작년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큰 자연 환경과 관련된 꼬맹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 그림인데 요즘의 그림들은 아이들이 너무 잘 그려요. 그림에 어떤 테마나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맞게 뭔가를 발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7세 아이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20몇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환경은 없어요. 타고난 건 없어요. 물론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0명을 가르치면 그 중에 5명, 4명은 타고났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교육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삼천포에서 친정 부모님께서 좀 유복하게 잘 자라다 보니까 그 삼천포에 미술학원 딱 한 개 있는 그림 미술학원이라는 곳을 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벌기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를 거기다 맡겨놔야 지금 어린이집처럼 일을 할 수가 있으셔가지고 5살 때 제가 미술학원 갔던 그곳이 제가 타고난 건 약간은 있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림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잘 그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잘 그리는 제 모든 초등학교 생활 통신표에는 화가 미술 선생님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고3 때까지 똑같은 꿈이 적혀 있는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림인데 거기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이들 그림이거든요. 제가 마산 미업이나 마산 그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님들이 옛날에 이름이 제가 김현정이었으니까요. 브레인큐 원장님은 아이들 그림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려요? 그러는데 제가 제 애살 맞은 성격으로 애들한테 애살이 많다 보니까 영역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음악에서 우리 노래 부를 때 씹어준다는 의미로 실라빌기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가 진짜 열정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이 그림들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선명한 세상들의 그림들은 제가 최근 6년 동안 미술가회를 했던 1대1 수업을 했던 아이들 그림인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제 손 하나 댄 거 없어요. 저는 시끄러운 선생님이라고 애들한테 스토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으로 계속 끝까지 떠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 해서 지우개 질을 10번을 20번을 하더라도 본인이 끌어낼 수 있도록 방법만 가르쳐요. 그래야 미술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하다가 혼자 떨어졌을 때 나중에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과외했던 아이들은 모두가 순수하게 방법만 제가 제공을 하고 수업을 했던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잘 그리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제가 다른 미술학원 선생님들한테 모델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 방법들을 사실은 가르쳐주기 싫어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게 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전부 다 공개를 하느냐 가르쳐주지 말라고 니만의 방법인데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내가 이런 크레파스를 찍어서 만드는 터치의 방법들을 할 때마다 가르쳐주지 말까?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품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아무튼 나누지 말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완성된 그림들은 구나 입체 사각형을 초창기에 다 배우고 나서 뒤에 나왔던, 방금 나왔듯이 입체를 배우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그림들이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저학년 그림들은 입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재미지게 그냥 방법들 여러 가지 찍고 뭐 붙이고 뭐 이런 외형적인 공예적인 파트들보다 이건 제가 그 부산의 초등학교에 6개월 동안 정규 미술 강사로 수업 갔을 때 조금 전에 학교에서 수업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술은요, 제가 지내보니 그거예요. 노출되는 게 부모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노출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 길이 생기고, 미술 뭐 학원 꼭 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미술이 안 쓰이는 곳이 있나요? 차 디자인 우리 왜 바꿔요? 차 디자인이 바뀌니까 차 왜 바꿔요? 기능도 있지만 차 외형이 떨어지면 우리 외형하고 기능을 같이 보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차 기능만 좋다고 차를 사진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이나 우리 세탁기 지금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냉장고가 바뀌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 안에 뭐 물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시스템은 당연히 돼야겠지만 안에 외형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예술가 우리가 디자인들이 전부 다 접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술적인 눈이나 디자인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뭘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랑 미술 수업 많이 했던 아이들이 지금 제가 26년을 하다 보니까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간 애들도 많고 홍대를 간 애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 애들이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 전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미술을 배웠던 거를 다른 기계과에 가서 기계를 만드는데도 그걸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하고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식 사업만 하시는 분들만 이 수업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정말 이 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내가 여기에서 받은 그런 것들을 시너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부터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완월초등학교에 또 아이들 수업할 때 학교에 1년 동안 강의 나갔던 강의를 나갔었고, 또 제가 제일 경남에서 유일하게 스웨덴 모래 델타 샌드라는 브랜드를 96년도에 제가 이 수업 자체를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강의를 한 몇 년간 했었는데 대박이었어요. 정말 수업에 못 들어와서 울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30명을 한 파트마다 모을 때마다 완판이 되고 수업 완판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지쳐서 수업을 못 할 만큼 정말 토요일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에 대우백화점 가서 이 모래 수업을 풀고 나면 그랬는데, 이런 수업들도 오감발달인데 어른들도 많이 해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은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손가락을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자극을 뇌를 자극시켜주는데, 이 모래가 벌꿀이 뿜어내는 프로폴리스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뭉치면 뭉쳐지고 또 부수면 모래처럼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 자체가 특수 모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모래 수업은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모래 한 판에 아까 보이던 그 한 판이 30만 원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애들이 어른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나면 파괴에 대한 본능은 없거든요. 애들이 이거 만들고 나서 수업 끝날 때 부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웃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만들었다가 다시 깨는 것도 가르치는 게 그 당시에 이 수업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입체의 공간과 느낌들을 평면인 미술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과 이런 수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26년을 보냈던 그 수업들과 우리가 미술을 노출을 시키면 언제라도 그 수업들에 이강을
그 다음 강의로 제가 들어갈게요. 시온 미술 역사를 제가 잡았는데 우리가 미술을 흐름을 약간 모르면 지금의 미술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16세기 르네상스 미술부터 한번 자, 이 그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이 그림은 어떤 아이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그림이죠. 제목이 뭡니까? 모나리자. 모나리자죠. 집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우리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미술들부터 안 하고 왜 지금 16세기 르네상스 모나리자부터 제가 시온 미술 역사로 잡아내면 앞에 거는 우리가 성서에 기인한 그림들이라든지 우리가 역사에 기인한 군주가 나의 초상을 그린다든지 그런 시점이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들만 우리가 그린다 보아왔다든지 지금 유럽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벽화 전부 우리가 성경책에 기인한 그런 작품들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부터 이때부터 그림들이 지금 건대까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다른 데서 원본을 가지고 오기가 요새는 힘들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서 막 이렇게 캡처해서 보다 보니까 선명하진 않아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경직된 선에 이 아웃라인이 있고 밖에도 다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모나리자 주변으로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요 경계 라인들이 퍼져서 둥그렇게 이렇게 퍼져서 넘어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명암이라는 게 생겨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빛과 어둠의 명암만 있었지만 모나리자의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 이후부터 스푸마토 기법이 생기면서 밖에 쭉 이렇게 풍경이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주인공은 앞으로 도드라지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던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그림의 역사가 요 근래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호의 만찬, 벽화죠. 아주 큰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렘브란트 그림인데 이때부터 그림의 역사가 완전히 확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도 사실은 지금 제가 담아오다 보니까 설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 처리들을 그전에는 왕의 초상을 그리면서 단 한쪽을 바라본다든지 소실점 1소실점에 여러 사람의 다각도에 다른 시각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선 처리들이 전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화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군집이 정말 생활의 어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진과 같은 이런 기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렘브란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화가들이 공부를 할 때도 빛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목은 야경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도 보시면 엄청 멋집니다. 갈릴리오의 해 폭풍인데 작가들이 저는 어느 과학자보다 더 멋있다는 게 갈릴리 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던 그 바다를 가봤을까요? 렘브란트가? 안 가봤겠죠. 근데 그 머릿속에서 이 폭풍의 이 바다와 이 상황에 닻을 잡는 이 상황을 그릴 수 있는 예술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화가들은 저도 지금 그림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상상을 하고 창의를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채색의 유화의 어떤 채색 그 느낌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힘줄과 또 내지는 이 밑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서 해가 뜨는 이 장면을 보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이 그림에서 그런 느낌들이 온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이는 이삭의 희생이라는 또 렘브란트 그림이었고요. 이거는 고야의 그림인데 고야는 똑같은 모델을 옷을 입히고 벗기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차기의 마야와 흑의 마야가 있었고요. 이 벨라스케 이 작가의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와, 이 그림도 하이레벨이 있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벨라스케도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림 속에 보면 앙리오네트 공주를 중심으로 이 시녀들이 보시면 시점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는 일소 시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각을 보세요. 시선이 전부 다 자기가 각자가 보고 있는데 여기 팔트를 들고 있는 화가가 있어요. 예, 작가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주를 케어하기 위한 시녀들은 각자의 또 여기 앞에가 이제 큰 거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거울에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작가가 요 하다가 요 거울 속에 있는 부모 보이시죠? 이 공주의 왕과 왕비가 또 거울 속에 또 거울이 있어요. 이런 척시적인 효과 같은 이런 느낌들까지도 표현해내는 3중의 공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공간만 봐도 이 한 작품만 봐도 이 시점이 여기 이 사람 여기에 마주본 거울에 반사된 부모의 모습, 왕과 왕비의 모습, 또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걸 그리고 있는 이 화가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 이 관객들의 모습들이 이 강아지 여기 모습까지 이 한 개만 봐도 엄청난 그림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벨라스케 같은 경우도 스페인 작가인데 이런 처리들 때문에 이 공간의 어떤 효과 때문에 굉장히 근대사의 그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18세기 근대미술이라고 할 수, 근대라면 지금이잖아요. 근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파, 우리가 자주 보던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이때까지는 지금 벨라스케 그림 정도까지는 자세히 묘사해서 똑같이 그려내는 게 모든 화가들의 능력이었다면 이제 18세기 근대미술 들어서 나서부터는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냐면 작가의 감성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왕이 시키는 대로, 군주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수동적인 화가들만 있었다면 18세기 근대미술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제 작가가 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가 형태를 부서뜨리기 시작하고 형태를 축약하기 시작하는 그 근대미술에 아주 큰 획을 긋기 시작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18세기 근대미술 발트 밀러라는 평범한 일상의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왕의 그림이었고 항상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평민의 그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빛을 사용한 사진과 같은 이런 그림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발트 밀러의 평범한 일상들의 그림이죠. 사진 같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학교 교과서에서 보아왔던 19세기 자연주의 밀레, 이삭죽기. 우리가 이삭죽기 이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밀레의 그 다음 그림 보면 만종이 유명하죠. 그리고 코로의 나르니아의 달이라는 그림인데 실제로 이 그림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지금 화질이 제가 좀 안 좋아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코로의 작품인데 코로의 작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나무 그늘 아래 우리가 숲속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청량하면서 유화를 그렸는데 청량감이 들면서 너무너무 시원한 느낌이 정말 든대요. 그러면서 사람은 정확하게 또 적당하게 사람의 인물을 표현을 해냈고요. 우리가 자연을 산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지만 막상 화가들도 우리 있잖아요. 밖에서 야외 스케치할 때 이렇게 표현해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물론 이제 유명한 작가고 대작들의 화가들이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자연주의들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인상파 중반에 들어서는 이 그림도 우리가 자주 보는 마네의 잔디밭 위의 식사죠. 마네가 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인상파 작가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의 근간이 되는 가장 획기적인 마네, 모네, 르누아르 같은 이런 작가들이 나타나고 이 작가들이 시작으로 인해서 세잔, 고갱, 고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로 이 작품들이 우리가 그림의 사조를 왜 따지냐 하겠지만 시대와 그 따라서 우리가 뭐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거나 할 때 시대와 그 환경 따라서 그림의 사조들도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 같은 경우는 외설적이다 해서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누드의 모습으로 밥을 먹는 건 있을 수 없다 막 그랬고 이 당시 마네의 이 그림은 굉장히 지금 봐도 엄청난 그림인데 그림으로서 화가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거 모네의 태도지인데 모네 그림 보시면 지금의 그림 같죠? 자, 이때까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나무를 나무답게 그렇게 그렸어요. 해돋이와 해가지는 일부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형태를 전부 다 깼어요. 이때까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면 배가 그냥 대충 있어요. 뭔가 형태만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다에 물 그림자가 서로가 비친 것 같은데 맞기는 맞는데 우리 느낌은 맞지만 정확하게 설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때부터 형태가 파괴되고 분해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물고기 눈을 지금 분해를 하려고 지금 요즘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분해를 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보는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연습하면 되지만 분해를 하는 게 어려워요. 르누아르의 포트웨이 점심 식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세기 후기 인상파 입체파가 시작되는 우리가 입체파 피카소 있죠. 피카소랑 우리 많이 들어봤던 피카소랑 입체파 화가들이 많은데 몬드리안도 나중에 나타날 건데 세잔이 입체파의 시작을 만들었던 또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파의 모태라고 하면 미술 이론상으로 세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일이 있는 솜씨랑 그리고 세잔 그림 보고요. 형태가 없죠. 단순한 반복적인 선들. 자, 이때부터 또 고갱. 우리 이 고갱도 미술 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시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렸는데 이때 유럽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원주민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거든요. 고갱의 원색적인 색깔. 원주민을 그리면서 우리 3색 노랑, 빨강, 파랑 원색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고갱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색깔과 색깔이 섞이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때부터 원색이 고갱이 또 했던 한 해를 그었던 건 원색의 어떤 색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갱 그림이고요. 여기까지도 고갱의 그림입니다. 작가가 그림 스타일이 딱 보이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흐입니다. 고흐는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알았고 고흐의 인생은 그림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흐 그림은 아직까지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싸고요. 고흐가 그림이 희소성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고흐가 정신 착란과 약간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길을 막 자르면서 자상을 그리기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정신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색감들도 툭툭툭 찍어내면서 그리고 자기 눈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시선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고흐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고요? 잠깐만요. 고흐의 해바라기죠. 일반 해바라기보다
그냥 그리는 것 같지만 또 그냥 똑같은 해바라기를 보고도 이렇게 그려내는 게 작가들 간의 또 다름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카피본이 제일 많은 그림입니다. 제일 많고 이곳에 가면 그것 때문에 이 그림 카피본 때문에 이 동네에 가면 밥을 먹고 산대요. 왜냐면 돌돌 말아서 손에도 찍고 옷에도 찍고 뭐 커피숍에 팔기 위해서 카피본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여기에 대한 개런티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봤죠.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할 때도 카피본 수업할 때 이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보기면 쉬워요. 보기는 쉬워요. 쭉쭉쭉쭉 붙어치를 해가지고 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까지 제가 지금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나 많이 한 번씩 봤죠? 잠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디샹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맞죠. 아, 내가 위에 적혀있네. 마르셀 디샹이죠. 이 사람은 1900년대 사람인데 또 이 마르셀 디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변기를 감히 남자 소변기를 전시장에다가 탁 가져와서 자기 이름도 아닌 이 변기를 만든 회사 이름을 옆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마트한 시대에 모든 게 다 깨어있고 유튜브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우리 눈이 커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900년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르셀 디샹이 이르는 바람에 우리가 개념 미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때까지 작가들은 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만 있으면 됐는데 내 개념을 어디다가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 개념 미술이나 뭐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이런 지금 현대의 동시대를 알려주는 이런 아트가 과연 화가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조롱이나 하투그림 대필한 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작가들 사이에서는 별 문제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었다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대형 작가들도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림 한 개 그리는데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내가 그 1년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형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사요. 내 밑에 문화생이라든지 사람을 사서 똑같은 부위에 그 부위에 그림을 그리게 시켜요. 그러지 않고서는 작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남이가 아이디어가 개념을 자기가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대가를 지불하고 한 거는 맞아요.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잘못된 부분은 그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지. 요즘에 지금 개념 미술로 봤을 때는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르셀 디샹부터서 우리가 이런 개념 미술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디상이 저는 개념 미술의 시초라서 지금 배웠고요.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오스트리아 작가인데 이 그림 안 보신 분 없죠? 이 그림은 어느 커피숍을 가나 어디를 가나 또 아까 우리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만큼이나 카피본이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그림인데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키스는 실제로 보면 이 화질이 잘 담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전부 다 이 부분이 금이에요. 금박이에요.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금이 색을 이 원래 잉크 물감과 그림은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반사가 되거나 이 화질을 잡아내지 못해서 둔탁한 구리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보면 엄청나대요. 너무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있다면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그림을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실물을 보러 가는 게 제 소원이고요.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른 초창기, 중반기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황금 아버지가 세공사였어요. 그래서 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금하고 관련이 높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자, 조금만 제가 그림을 보이면서 갈게요. 다른 야담으로 구스타프 클림트는 사랑하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에밀리 한 여자밖에 없었는데 여자가 보는 모델마다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 뭐 사생활을 나와가지고 그 인적 감별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여자를 좋아했답니다. 이 그림 얼마입니까? 저 숫자 물어보지 마십시오. 비쌉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말고 그 다음 리트 그림 보면 더 비싼 그림 보여드릴게요. 다 자기가 사랑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한 여자 딱 하나, 에밀리입니다. 방금 파란옷. 그리고 비싼 그림. 한 금의 바탕에 유디트.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요. 순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타프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화를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인물 그려놓은 거 보면 아시겠죠? 사실 잘 그리는데 형태를 깨뜨려서 황금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스타프 클림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에곤 실레라는 작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영향을 받았던 에곤 실레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이고요. 색감이 좋죠? 클림트도. 자, 에곤 실레라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작가입니다. 에곤 실레 같은 작품을 보면 작가의 인체를 자기식대로 일그러뜨리고 해석했어요.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거는 우리가 뭉크, 절규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나중에 이 뒤에 에곤 실레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작품으로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근대에 저한테도 굉장한 모토가 됐던 작가들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우리 현대 개념 미술에서 지금 현대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분들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작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쿠사마 야요이의 일본 작가인데 일본 여자 똑저만한 작가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퍼포먼스도 대단하고 작품의 크기와 작품의 아이디어와 개념과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어떤 작가들보다도 월등하셔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양인으로서 인정을 많이 받는 작가가 쿠사마 야요이거든요. 쿠사마 야요이도 정신 창년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들은 자기의 정신착란 막 이렇게 반복적인 무한의 반복의 어떤 그런 형태가 그림 속에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쿠사마 야요이 이 작품 거봐, 엄청 커요. 엄청 큰데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 찾아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일반 그건 아니고 작가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 점 찍는 것 자체도 지금 쿠사마 야요이 92세거든요. 1세인가 그렇거든요. 못해요. 근데 지금도 작품 활동 계속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작은 누가 한다고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와 작품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 작품 볼게요. 진짜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에 전시가 오면 저도 또 보러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한 개 사두고 싶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인데 무한 반복의 유리의 방, 반사와 반사 그런 느낌이죠. 거울의 방이죠. 무한의 방이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참 참신해요. 작가는요, 누가 안 했던 걸 먼저 하는 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거 싸움이에요, 진짜로. 자, 이게 우리가 작가들이 보통 자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빠가 폭군이었고 쿠사마 야요이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서
어린 자기를 학대를 받다 보니까 혼자서 놀면서 뒤뜰에서 호박을 갖고 놀다 보니 호박이 자기 그림의 모토가 됐고, 이 배가 남자 승기예요. 남자 승기를 온 방에다가 프린트를 하기 시작한 것도, 프린트를 해서 이런 작품으로 만든 것도 구사마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남자 승기를 배를 통해서 어디라도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이 작가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의 반복에 약간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점들의, 무한 점들에 대해서, 모든 작품에는 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기와 그 남자의 어떤 그걸 표현한 거래요. 이 실물 같은 지금 현재 구사마 야요의 모습인데 이렇습니다. 구사마 야요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구사마 야요이가 또 유명한 게 루이비통하고 같이 협업해서 엄청나게 늙은 루이비통을 젊은 루이비통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자, 지금도 이 거대 풍선 벌룬 강아지, 이 강아지 그림은 제퍼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는 작가들이 별로 인정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처세술이 강하고 스타성이 강하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큰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본인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술자를 들여가지고 만들고 코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가가 만드는 거 맞냐라고 했지만 개념 미술에서는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제퍼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500만 달러래요. 5,500만 원이래요. 하나로는 이건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이 벌룬 도구가 작은 이 사이즈는 큰 건데 조그마한 30, 40 사이즈가 아이가 모르고 그 관람하다가 깼거든요. 30, 40이면 작잖아요. 42,000달러래요. 그게 하나로 5,500만짜리였어요. 근데 제퍼콘스가 그것도 괜찮다고 작품의 일환이라고 그걸 묻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퍼콘스 작품은 세계적으로 조각 작품 중에 지금 구사마 야요이만큼 굉장히 비싼 작가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서로 가지고 싶지만 쉽게 회사에서 세우지 못하는데, 지금은 스틸로 회사에서 보통 회사 앞에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건 그 스텐 있죠. 스틸이나 이런 재질로는 보통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귀여워요. 거기 요즘 트렌드에 맞춘 거죠. 네, 제가 동영상 안에 동영상 볼게요. 이 시작은 안 되죠? 한번 시작하나요? 이번에 같이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뭐로 보이세요? 해바라기씨 아니고요. 이 작가는요, 중국의 아이웨이웨이라는 작가인데 힘이잖아요. 해바라기씨 1개를, 조금 전에 봤던 그 해바라기씨 1개를 도자기 공예가들에게 만들어서 이거 아까 해바라기씨가 1개 얻은 거, 그게 도자기예요. 해바라기씨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장인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던
그 중국의 작가인데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지금 한경환 이 작가가 제가 또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을 넣는 석유의 수간에 북한의 인력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 작품들을 만드는데 전부 다 자수예요. 자수를 나와서 만드는데 이 지금 이 작품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손으로 떠올라는 청들에 이게 황금실로 되어 있대요. 금실로 되어 있는데 수사자들 노력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 전강렬이라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작품을 보시면 그림이 그거예요. 작품이 한지 스틱이에요. 스틱. 한지인데 이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시면 이 한지 스틱을 애를 앉아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작품은 아줌마인데 주부들한테 자신감이 있대요. 그분들한테 매일매일 이걸 자기가 아이디어를 종이랑 중요한 앉아서 늘 만들어서 그걸 조합을 해서 마지막 만드는 게 이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지는 화가 아니죠. 작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작가 맞아요. 개념 미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를 찍었던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작가가 작품을 사면서 작품값을 김한기라는 사람의 값을 올라가긴 했지만 김한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획기적인 미술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32억 에 제가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우주라는 작품이 낙찰이 됐습니다. 2009년에 한국 작가가 샀어요. 자, 보면서 빨리빨리 주세요. 박스고 작품, 김한기의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박스고로 이거 아니죠? 아직까지 김한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세로로 줄이 인형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고의 작품인데 이름도 우리나라의 권장세 잘 보세요. 피글라스라고 해서 옆에서 보는 것과 정면에서 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피글라스의 정치자예요. 그림자가죠. 빛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하정현이라는 인도 사람 미술의 우리나라의 권장이시거든요. 접한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마대자루 있죠. 옛날에 미국 무대 같은 데 가면 마대자루 물건 마대자루에다가 위에서 한번 밀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냈대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접함이라는 제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 교수님 정근찬 교수님의 작품인데 이분은 지금 업계 작가시거든요. 제가 올 3월달에 정근찬 교수님 화실에 유언으로 제가 입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걸 다 정리를 하고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의 그림을 보면 파고 중첩하고 옮기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선배님 교수님 작업실에 제가 하면 유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다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 안 그리면 그림을 푸질을 하지 않는 하가 아니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시대의 반영을 전혀 이렇게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시대가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개념 미술 내 개념이 들어가고 어떤 방법을 누구보다 먼저 창시하느냐가 작가의 가장 큰 싸움이거든요. 남이 쓰는 방법을 안 살아가는 게 방법인데 지금 이 작가님 여기 정근찬 하실에 계신 분들 작품과 우리 교수님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컨템포러리 아트의 개념 미술의 작품들인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 가서 완판을 하고 오셨고요. 미국 가서 엄청나게 판매하고 오셨고요. 한국에서 전시를 안 해요. 거기다 지금 제가 있는 16명의 17명의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들이 지금 이 화가들 작품이거든요. 조금 전에 교수님 작품을 보셨고 그 다음 같은 곳에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씩 다른 작품들을 볼게요. 이게 지금 현대 미술이고 현대 미술입니다. 그리는 미술이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법들이 중첩하고 깊이감이 있게 다 지금 작품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뭔가를 내 개념을 거기다가 쏟아서 작품으로 끌어내느냐. 근데 지금 이 작품들 다 물감이에요. 물감으로 방법만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그림을 무조건 다 버리진 않겠지만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전시하고 왔던 작가들의 작품이거든요.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사사집에 그려놓고 보시더라는 느낌 드세요? 아, 네. 가만히 보십니다. 이분들의 작품들은 거기가 어디냐면 큰 강공서, 병원, 그 회사, 큰 회사 기업들 거기다 지금 한 작품당 100권짜리면 뭐 8천에서 조금 등급이 조금 낮으신 작가님은 좀 그렇기도 하고 업단위로 정말 팔리시는 월천 대상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같이 있는 하실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입니다. 이 하실이 도계동에 있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가마 국제 아트페어에 우리 지금 연구소에 계신 작가님들의 정말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사진을 제가 찍어서 갤러리를 드렸던 건데 실제로 보면 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려도 방법론적인 면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도 이렇게 멋있는 그림들이 나오는구나 싶어요. 이런 그림들 보면 방법 취한 것들이 자기만의 어떤 화법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참 실제로 멋있어요.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보통 나오는지 아트페어, 말 그대로 시장이죠. 미술시장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흑사실 그림들이에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못 그리면서 하이퍼 리얼리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이퍼 리얼리즘도 어느 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그리는 하이퍼 리얼리즘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진 같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딸기나 컵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그려내죠.
이게 극사실화의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밖에 우리 그거 끼어있는 것까지 다 보이죠? 지금 아까 그때 미술을 얘기하는 그리고 영역으로 생각하면 초현실주의 그리는 작가들도 간혹 많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그림 같은 거니까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이라든지 얘도 지금 그림이에요. 사진 아니에요. 얘도 그림이에요. 얘도 이 자체로 그림이에요. 여기 묻히고 그린 거였어요. 초현실주의 그림이지만 하이퍼 리얼리즘 같이 그리는 어떤 그림들이죠. 한번 진짜 같죠? 사진 않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행동이나 사진 같죠? 이 김보중이라는 딸기 작가인데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얘도 그림이에요. 도자기에 물감을 끼는 자체를 그려요. 그리고 자,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 지나고 나서 형태를 작가의 시선에서 단순화시켜서 나온 그림들을 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우리가 색감을 가지고 형태를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이 다음 사진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림으로 봐주세요. 저는 밖에서 이거 자료 만들다가 누가 보고 똑같이 봐서 그랬는데 정보경이라는 34살 작가인데 굉장히 이 작가는 이거 본인이에요. 본인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상대방들을 모델을 시켜 나가치는 거예요. 모델을 시켜놓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이 작가의 파격적인 젊은 30대 여자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리기도 하고 색감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작품들의 세계들은 여러 가지인데 내가 미술에 그려놓고 싶은 그림은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강한 건지 컨템포러리 아트가 좋은 건지 내가 우리 사무실에 그려놓고 싶은 그림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형태를 그리는 그림들을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이 구순 후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셨죠? 단순화시켜서 이런 그림들 그래서 대한민국 작가만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림 그리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지금 한국 작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대표 작품들은 한국 작가들 작품을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겠고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창원에 계신 노충현 작가님이신데 유명하십니다. 이 작가님 그림 굉장히 인기삽니다. 저기 가로수길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 그림이 그 가로수길 커피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긴 시간 동안 시간이 길었죠. 긴 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떠들었네요. 오늘 작품 감상하시면서 미술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혼자 많이 떠들었죠. 오늘 저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